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하나시스템, SK이노엔, 오리온, 그리고 피코그램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매출액 5,360억, 영업이익은 22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4.3%라고 합니다. 예상실적이고요. 매출액은 증가였으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모두 다 감소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방산과 ICT에서 외형과 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사업에 대한 투자 손실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ICT에서 또한 캡티브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익률 하락까지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에서는 그나마 해외 사업이 확장이 되고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신사업 부분에서도 사업화 속도에 따라서 투자 손실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긴 안목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우선 방산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까지도 굉장히 좋고요. TICN, 그리고 3차 양산, 그 다음에 철매2, 청궁2라고 합니다. 다기능 레이더, 성능 개발 사업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CT 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은 사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코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지연됐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다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고, 결국에는 이것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혹은 그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상승한다고 좀 보는 것이죠. 신사업에 대한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27억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보시면은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페이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인 H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하나 인텔리전스, 자동차 전장 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분법 반영이 되는 오버에어 투자를 했었죠. 지난 연도에. 럭스로보라는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62억, 마이너스 43억, 마이너스 21억, 마이너스 46억 등을 반영이 돼서 마이너스 12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K메타라는 게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원앱도 연말경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손익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분기는 아까 위에서 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주 현황을 보시면 1분기에 이미 5,238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디지털 통신 방식의 공지, 통신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과 연합 해상 전술 데이터 링크 개량 사업과 군집 초소형 SAR 위성 체계 개발 사업 등 이뤄질 전망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연됐던 사업도 향후에 수주를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사업 부분에서 하나 인텔리전스가 23년경에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투자 손실 규모가 완화될 가능성이 존재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원앱의 위성 활용과 그 다음에 유해인 관련 사업화 속도도 군에서 먼저 활용되고 민수로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에는 좀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뉴스로도 나왔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하나 시스템이 이쪽으로 좀 투자를 강화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HK이노엔인데 애널리스트 데이를 마쳤습니다. 자, 결과는 K캡이 시장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줬던 자리였고, 내수 시장을 넘어서 중국과 인도 포함해서 글로벌 의약품 시장 K캡 판매 증가와 중장기적으로 HK이노엔의 실적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쳤을 때 굉장히 많은 국가가 이미 K캡을 포함하고 있고요. 중국이 3분기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것이고, 또한 세포 유전제 CDMO 사업을 위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바이오텍들과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표 품목인 K캡 같은 경우에 중국 제약사인 류신사에서 금년 4월 초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이후에 5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급여 품목이고요. 금년에 약가 협상을 통해서 급여 등재까지 추진을 해서 2023년도부터 급여 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급여 품목으로 된다면 이제 일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 국민들에게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겠고, 또 그것을 이제 병원에서는 국가에서 또 보험적으로 또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K캡은 더 많이 팔리고, 그렇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보다는 급여 항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K캡 예상 매출을 2천억, 5년 차에는 6천억 정도로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3분기부터 얼마큼 팔렸는지는 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판매액에 연동한 두 자릿수의 러닝 로열티가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3분기에 팔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 4분기에는 실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확인, 이런 것들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K캡 출하 조절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HBNB 사업부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어서 영업이익이 40% 정도 연간 대비해서 감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악재가 다 거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대표 제품인 컨디션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K캡과 같은 P캡 기존의 팩스클루 정 제용제약에서 출시가 됩니다. 네, 얼마 전 쇼트로 올려드렸고요. 오늘 올려드렸나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대용제약과 경쟁 관계라고 좀 봤었는데, 양사의 제품은 기존 PPI라고 하는 기존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P캡 제품들의 시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국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팩스쿨러의 시장 출시 후 P캡 제품들과 같은 것들이 PPI 제품들 간 시장 점유율 추이 변화는 관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연합작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K캡은 3분기에 미국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상 진행이 된다면 2025년도 하반기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4조 원으로 또 추정되고 있고요. 경쟁 제품, 미국 시장 내에서는 경쟁 제품이 일본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긴 K캡의 판매 계약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되어 있죠. 여기서 K캡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결국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빨리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3분기에 결과 나올 거니까 자금이 안 받쳐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오리온 보겠습니다. 자, 5월 4개의 법인을 합산을 한다면 매출액의 26.8%, 영업이익은 90%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대외 변수 악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한국 매출도 18.6%로 성장을 했습니다. 수요 확대 기조 및 신제품 출시 효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비 증가가 더해진 고성장세라고 보이고 있고, 물량 성장만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점유율 개선을 통해서 레버리지와 프로모션 축소에 따라서 비용 통제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매출액 성장은 18.9%고요. 스낵 중심으로 한 경소상의 시장 재고 확보에서 여타 업체 대비 경쟁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40% 중반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연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리온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세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의미 있는 실적 기여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나 환율에 대한 부분도 정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격 인상도 러시아는 진행을 했고요. 자, 물량 성장이 55% 수준의 고성장세 유지 구간임을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6월 중으로 시가동되는 제2공장을 기반으로 한 러시아 영업이익 성장도 기여도에 대한 레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정말 높습니다. 자, 여기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이제 매출액들이고요.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4개의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제일 낫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전부 다 좋고, 러시아는 뭐 거의 미쳤고요. 네.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각 나라들마다 뭐 얘기들이 조금 더 다른 지점들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오리온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자재의 급등에서 좀 제일 잘 살아남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피코그램인데, 피코그램은 어떻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사업 설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호재나 이슈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카본블럭 생산 시설을 확충해서 밸류체인을 좀 구축을 했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중소업 초기에 OEM 사업 강화로 안정적 수익 모델을 확보한 뒤에 자체 브랜딩을 마케팅하는 것으로 이익률이 높은 브랜딩 사업을 진행하려는 전략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자, 확보된 토탈 솔루션을 활용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단 끌어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가 높은 OEM 고객사 추가 확보와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 개선 등을 통해서 시장 침투율 상승이 필수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업 소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특히 신규 상장주들을 대표해서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나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갈 만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게 그냥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가버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코그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코그램 오늘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사실 상한가 도달할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 일봉 보시더라도 조금 올라오는 건 보이긴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명확한 건 좀 없었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 네. 어쨌든 좀 외국인이나 일부 정말 큰 손들이 좀 개입하지 않았나 싶고요.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매수 주체도 보시면 기관은 매도, 외국인도 매도, 거의 강보합 정도라고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는 이해가 되진 않네요. 3월 4일의 뉴스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말고는 3월 뉴스인데 지금 이거 갖고 올라갈 건 아닌 것 같고, 또 5월 달에는 1분기가 전년 대비해서 27.3% 증가했다 이건데, 네, 결국에는 시장이 불확실성하고, 오늘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형주들이나 이런 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피코그램은 상한가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고, 공구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현상을 찍었죠. 그래서 굉장히 망한 주식이라고 봤는데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네, 지금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 G2파워도 지금 24% 성장했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 15%, VC도 14%, 그 다음에 모아데이터도 10%, 네, 그리고 노을 이런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을 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은 좀 상승세를 좀 가져갔고요. 결론은 그만큼 좋지 않았다를 좀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리호가 오늘 발사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거의 진행 발사를 준비를 마친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시스템 보실 건데, 자, 아무래도 이제 누리호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또 하회를 좀 하는 것 같고, 물론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실적들이 좋지 않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도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00원 정도가 급락을 했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바닥권을 깨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그 하락일 때 매수를 하셔야만 그 이후에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달하시면 한번 매수하시고요. 여기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수를 이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2조 8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기관은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약간의 강보합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뉴스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버에어에 1,500억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실적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않았고 전분기 대비해서만 좋았습니다. 2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않고 전분기 대비 소폭 좋지 않을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봤다시피 3분기부터는 좀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이후로 좀 다가서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배당은 조금 주지만은 PER과 PBR 좀 다소 높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세트랙 아이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누리호가 발상이 성공화 된다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이슈 소멸로 좀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지수 하락도 좀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자, HK 이노엔 같은 거 보시면 3.38% 상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약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하락, 다시 한번 상승, 다시 하락, 상승, 다시 하락, 상승. 결국에는 상승할 때쯤 되면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하락을 하고 있고, 결국엔 지금 바닥권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부담감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했기 때문에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HK 이노엔도 여러분들이 좀 담아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나 관심 정보를 추가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어제자로 쌍끌이 매수 들어왔고, 외국인은 전체적으로는 매도, 기관은 매수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역전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자, 3분기부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PR 29배를 다소 높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배당도 소폭 주긴 합니다. PBR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요 정도로 SK 이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대웅제약은 소폭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바닥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자, 월봉상으로 보신다면은 최근에 올라갔던 그 부분만큼을 쭉 내려오고 있다. 한 13만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좀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 기관은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회사인 대용을 한번 볼까요?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인 대용을 보시면 대용도 3.52% 떨어졌고요. 여긴 바닥을 완벽하게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점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대용제약 떨어지는 폭이 무섭다면 대용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올라가는 폭은 비슷합니다. 내려가는 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쌍끌이 매수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대용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재무표 같은 거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스펙타클하게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PER이 다소 좀 정상 밸류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까지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오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네, 오늘 9% 상승했습니다. 정말 놓친 주식 중에 진짜 아쉬운 주식 중에 하나죠. 자, 주봉상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제가 분명히, 이게 그 보고서도 읽어드리면서 농심, 삼양 이런 것도 읽어드리면서 오리온이 공개일학이다. 오리온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거를 정말로 반영을 하듯이, 주가가, 정말 거짓말처럼 올라왔고요. 다소 하락을 했었지만은, 네, 오늘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됐고, 월봉상으로는 전고점을 지금 깨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후반까지만 잘 유지를 한다면, 네, 전고점 요 부근 어딘가에서는 좀 수익까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조 원 되는 회사이고요. 지금 최근에 스낵 팔고 라면 이런 거 파는 회사들 중에서는 제일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아무래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은 매도고요. 기관은 매수입니다. 자, 2분기 호실적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지금 요것을 상회하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상장할 것이라고 보이는 게 대부분 관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PER 다소 낮고요. PBR이 조금 높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주당 배당금 781원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이럴 때 무너지지 마시고 주가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내가 포트폴리오 과연 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추가 자금이 생기면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디인가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 수익을 내거나 물타기를 통해서 잘 빠져나오거나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셔야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두들 힘내시고요. 네, 저는 또 다른 종목과 좋은 시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